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감 수업의 레릿입니다. 네, 오늘은 몸이 아프거나 혹은 마음의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딛고 나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책이 바로 이 보이시나요? 깨달음 그리고 지혜라는 책입니다. 레스터 레븐슨이라는 사람인데 풍요의 마스터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무려 거의 100년도 넘게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1900년도에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이제 거의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나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으신 분으로 미국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시안고 시안부 죄송해요. 네, 시안부를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선고를 받았었어요. 심장 질환으로.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너 당신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슬슬 준비를 해라.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집에 가가지고 독방에 갇혀서 필사적으로 자기 내면을 탐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3개월 동안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진리를 깨달아요. 근데 그 진리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심지어 병이 깨끗하게 났습니다. 병이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러니까 1952년에 인생 선고를 받았는데 그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는데 1994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기간 동안 여러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 사람으로 유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깨달음 그리고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깨달음과 지혜를 준 사람으로 유명한 거죠. 좀 서두가 길었는데 뭐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것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알고 있는 책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 치유라는 챕터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일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질문을 하고 제자가 질문을 하고 스승인 레스터 레븐슨 이 책의 저자죠. 이분이 말씀하신 부분을 둘이 대화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곡된 몸은 환영입니다. 여기서 이제 왜곡된 몸이라는 건 누가 몸이 안 좋아진 거죠. 병에 걸렸다든지 그런 상황일 때 그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환영이래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눈을 뜨기 전에는 환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막의 신기루를 생각해 보세요. 직접 가보지 않으면 우리에는 그것이 늘 물처럼 보입니다. 그런 거 아시죠? 신기루라는 게 원래 그 사막에 멀리서 봤을 때는 그게 물처럼 보이는데 가보면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제 예시로 든 거예요. 직접 그곳으로 가서 그곳엔 모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물처럼 보이는 그것이 신기루임을 압니다. 다음번에 신기루를 또 만나면 그때 역시 물처럼 보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환영임을 알고 속지 않지요. 이것은 아주 큰 차이입니다. 몸과 세상의 실상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환영을 실제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거죠. 마치 신기루처럼 우리의 이 몸이나 생각이나 마음이 사실은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 말 자체를 듣고 굉장히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고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100% 믿기는 힘든 거죠, 사실은. 그치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계속 일단 이야기를 해볼게요. 신기루라는 예를 들었으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걸 예로 들었으니까 우리가 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실질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내가 만약에 병에 걸렸어요. 뭐 독한 감기에 걸렸다든지 불치병에 걸렸다든지 아무리 병원에 가도 낫지 않는 병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때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이런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병의 심상을 품지 않고서는 몸에 병이 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없는 것을 몸에 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음속으로 그 병을 생각했기 때문에 병이 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뭐 병 걸리고 싶어서 병 걸렸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이런 책을 읽고 이런 류의 철학들을 많이 탐닉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몸은 탄수화물과 미네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일 뿐입니다. 그것은 단지 물질에 불과하대요. 몸은 지성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성입니다. 우리가 몸의 생명을 상상하고 품습니다. 마음속에 병의 심상을 품지 않고서는 아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속에 병의 심상을 품지 않고서는, 이 말이 나올 때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런 거부감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아니, 나는 내가 병에 걸릴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나는 내가 이런 병에 걸릴지 누가 알았어, 내가 이걸 마음속에 품었다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의식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뭔가 바깥에 뭔가에 노출됐을 때, 아, 이러다가 나 아픈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게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만일 의식적으로 그랬다면 즉각 바로 잡았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무의식적인 작용이라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요. 영적 치유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소위 기적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그렇잖아요. 사실 이런 거를 봤을 때 일상생활에서 내가 접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지만, 가끔 TV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어떤 사람들의 강의를 듣다 보면 굉장히 과학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분명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못 걷는 사람이 갑자기 걷게 되고 막 그런 사례 있거든요. 평생 동안 휠체어 타고 다니다가 뭐 화재가 났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걷게 되는? 놀라가지고 막 그런 사례도 있고, 죽기 직전에 사람이 갑자기 병이 낫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놀라운 경험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몸을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마음속에서 뭔가를 바꿔놓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심상을 바꾸는 순간 몸도 바뀝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몸을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마음속에서 뭔가를 바꿔놓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운전이란 표현이 나왔는데, 이 지금 제가 알려드린 책의 깨달음 그리고 지혜의 책에 이제 2거든요. 1이 있고 2가 있는데, 1에서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들더라고요. 우리가 자동차를 탔을 때 차를 탄다 그러지 차가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차를 운전하는 거지. 차하고 나는 다르죠. 그쵸? 차는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몸이 내가 아니라 그냥 마치 자동차처럼 내가 타고 있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몸은 그냥 물질일 뿐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에 있어서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끝까지 들어보시고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기울이시다 보면 정말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겁니다. 삶이 정말 쉬워지실 거예요. 제 이야기도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서 내가 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 몸을, 그거를 조금만 바꿔도 많은 병이 치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병들이 어떻게 보면 무의식에 있다고 했었죠. 그게 이제 무의식을 또 다른 표현으로 잠재의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잠재의식을 자각을 해야겠죠. 그걸 낫게 하려면 우리는 풀어놓기라고 부르는 정직한 자기 성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풀어놓기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제 release라고 하거든요. release는 이렇게 뭔가 풀어놓는 건데, 풀어놓는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뭔가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고정관념 같은 거 있잖아요. 몸이 이렇게 되면은 나는 잘못될 것이고 무조건 병원에서 뭔가 수술을 해야 될 거고, 그런 고정관념들. 그리고 주의를 내면으로 자주 돌릴수록 잠재의식의 생각과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자각하게 됩니다. 잠재의식의 사념을 자각하면 그것을 놓아보낼 수 있게 되고, 그것들을 놓아보내거나 풀어놓을수록 우리는 더욱 의식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먼저 주의를 내면으로 돌려야 합니다.
자꾸 내면 거려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간단히 그런 겁니다. 자꾸 외부적으로 외부 요인으로 탓하지 말고 뭐 내가 어떤 상황에 마주해가지고 어떤 일들이 있어서 내가 다친 거고 그게 뭐 몸이 됐든 마음이 됐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운전자잖아요. 내가 여기서 몸을 운전하는 사람이니까 자꾸 내면으로 딱 들어가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면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자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내면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가라앉히라고 말을 해요. 생각을 가라앉히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어서 조금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생각은 진실을 덮어 가리는 일종의 소음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또한 제약하는 관념입니다. 이 무수한 제약의 관념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폭격하고 있지요. 이 책에서는요, 레스터 레븐슨이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이란 걸 하잖아요. 근데 이 생각의 대부분은 부정적입니다. 이거는 뭐 레스터 레븐슨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많이 설명된 거죠. 뭐 뇌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죠, 하루에. 그래서 우리 5만 가지 생각이 든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근데 거의 뭐 8, 90% 이상이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한대요.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본능적으로. 왜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안 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나 규범상 어떤 일들을 하면 안 돼. 이걸 지켜야 돼. 뭐 부모님한테 교육을 받을 때도 이거 하지 마. 이거 만지지 마. 이거 위험한 거야. 안정적인 걸 택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프로그래밍화 된 게 거의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생각은 또한 제약하는 관념입니다. 이 무수한 제약의 관념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폭격하고 있습니다. 그게 몸이 아플 때건 마음이 아플 때건 우리 인생사에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다 안 될 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다른 쪽으로 현실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 제가 한참 이제 사업을 했었을 때,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처음 이제 사업을 시작했었을 때, 젊었을 때 지금도 젊은데 네, 20대 때 사업을 시작했었을 때 성공한 사업가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이 되게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생각이 너무 많으면은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시작을 할 수가 없고 성공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생각은 대부분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그걸 사업화 시키려고 해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하죠. 기획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안 될 거를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를 떠올랐을 때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 그게 되게 이성적으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면은 당연히 현실적으로 그거를 디벨롭을 시켜야 되고 안 되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근데 그 생각이 너무 몰두해 버리면은 그 생각이 지나쳐 버리면은 그 무엇도 가능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처음 개발한 스티브 잡스가 혹은 뭐 처음 개발한 어떤 사람들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안 될 이유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뚫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생각보다 행동을 했고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을 가라앉혀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른 사람의 몸이 아플 때 당신이 그것을 느끼지 않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의 몸을 자신과 동일시한다면 그 고통을 느끼겠지요. 이거 약간 되게 통찰력 있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몸이 아플 때 당신이 그것을 느끼지 않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진지하게 이거를 생각해본 적이 없죠. 내 친구가 배가 아프대요. 내가 배가 아픈가요? 아프지 않거든요. 내 친구가 배가 아픈 걸 내가 왜 아파요? 내가 아닌데. 그건 다른 사람인데 내 친구가 아픈 거지 내가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도 마찬가지다. 내 몸이 내가 아니면 그냥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 같은 존재라면 아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바로 받아들이지 않으실 건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저는 이런 걸 읽었을 때
항상 의심을 하고 보는 성격이었거든요, 항상. 그래서 저는 항상 테스트를 했어요. 내가 직접 해본 거죠. 물론 처음엔 잘 안 되는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게 돼요. 제가 자주 체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선천적으로 많이 체했고 저희 그 어머님이 되게 많이 체하시는데 그때 이런 걸 테스트를 해봤죠. 아, 이 몸이 내가 체한 게 아니다. 이 몸이 체한 것뿐이다. 이 몸에 뭔가 물질적으로 신호가 잘못 잡힌 것뿐이다. 해서 나랑 이렇게 동일시하지 않았어요. 마치 내 친구가 아픈 것처럼 동떨어져가지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내가 운전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 지금 내 자동차는 조금 연료가 부족한 상황이야. 이 연료를 알아서 잘 채워줄 수 있도록 내가 한번 조절을 해볼까?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게 조금 약간 되게 되게 막 미심쩍고 내가 뭔가 미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처음엔 들었는데 자꾸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옛날에 진짜 약을 달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화제나 뭐 체할 때 먹는 약을 전혀 먹지 않아요. 끊은 지 한 1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해도 금방 낫더라고요. 네,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큰 경험은 제가 이따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제 얘기만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말을 했었고, 이제 질문하는 제자가 마음적으로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끔찍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일이 엉망진창이 돼버렸는데 그 와중에도 나는 자신을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혼란의 배후에는 언제나 아무렇지도 않은 뭔가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 좀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이 책이 약간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추상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가 실수를 해가지고 일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을 때 그때도 어떤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이나 생각, 아까 제가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내게 아니라는 관점을 우리가 보자고 했었죠. 나는 이 안에 있고 내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몸이든 마음이든 생각이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상황에서 마주하고 있는 나의 어떤 생각이나 힘들어하고 있는 이 마음을 그냥 지켜봤다라는 거죠. 제가 이전 시간에 그 트랜서핑의 비밀이라는 영상에서도 관찰자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죠. 이렇게 동떨어져가지고 마치 게임을 보듯이 내가 내 인생이 게임이라고 생각하듯이 내 인생이 마치 영화처럼 영화를 보는 관람객처럼 생각하자고 했잖아요.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더니 그런 모든 혼란의 뒤에는 언제나 아무렇지도 않은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레스터 레븐슨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언제나 아무렇지도 않지요. 맞아요. 모든 일의 배후에는 그 태평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나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기선 참자라고 표현을 하고 뭐 다른 책에선 진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동양 철학이나 그런 데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개념입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나 이런 마음 공부 같은 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거부감이 있으시더라도 저랑 계속해서 이런 거를 읽고 한번 생각을 하고 삶에서 좀 적용해 나가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시고 정말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이게 뭔가 되게 미심쩍고 미신이고 막 말만 번지르 하고 추상적인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우리 서두르지 말자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은 생각들의 덩어리입니다. 누가 그 생각을 합니까? 당신이 하지요. 그러니 당신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생각이 아니라는 게 확실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각을 내가 한다 그랬죠? 생각은 당신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나라는 이 자아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당신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건 내가 차는 아니에요. 나는 운전을 하는 사람인 거지 자동차는 아니잖아요. 운전자지. 내가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스마트폰이 아니죠. 스마트폰을 만지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나랑 생각은 같지 않은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생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힘든데 그런 작업을 계속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작업을 계속하고 훈련을 할수록 자신이 마음이 아니라는 걸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거라고 말을 해요. 몸도 마찬가지고.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플 때 이런 방법을 써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몸에 통증이 있을 때 난 몸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다면 통증은 희미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당신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의 중심을 몸속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몸속에 감옥처럼 갇힌 채 지냅니다. 하지만 몸 밖으로부터 몸을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몸 밖으로 빠져나가라고 말을 해요. 난 몸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으면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제가 체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몸이 아니라는 생각을 계속 했다고 했었죠. 이런 것들을 저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해요. 제가 좀 이거 더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장이 또 안 좋다 보니까 위도 안 좋고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설사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설사약도 끊은 지 오래됐어요. 이런 거를 삶에 적용을 시키면서 지금 내 몸이 아픈 거지, 내 몸에 뭔가 안 좋은 작용이 일어난 거지 내가 아픈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픈 것도 많이 줄어들고 몸 자체도 내가 좋은 생각을 하니까 많이 이제 치유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제 말을 믿지 말고 이 책에 있는 레스터 레브슨의 말도 믿지 마세요. 이 사람도 말해요. 이 책을 믿지 말라고. 직접 가서 증명해 보이라고, 실험을 해보라고 합니다. 전 그게 좋더라고요. 실험을 해서 도움이 되면은 좋은 거고 도움이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물론 한 번에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저도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뭐 해볼만 하죠. 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말하고 다닐 건 아니니까. 저도 이런 걸 방송이 아닌 곳에서는 굳이 말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몸을 우리가 아닌 무엇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닌 무엇으로 바라보래요. 그냥 나의 어떤 자동차처럼 나의 소유물로 바라보라는 거죠. 그것을 꼭두각시 인형처럼 움직여보세요. 꼭두각시 인형. 뭔지 아시죠? 내가 마치 이렇게 인형을 조절하는 것처럼, 뭐 요즘 시대에 맞는 표현이라면 게임 캐릭터를 운영하는 것처럼. 게임 캐릭터는 내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면 연습을 해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편의 게임이다,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 진짜 많은 부분에서 삶이 가벼워지고 잘 풀리실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가서 행동하고 증명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런 어떤 후기를. 네. 그러면 저한테 되게 큰 보람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연습을 계속하면 몸과 마음은 당신의 밖에 있고 당신의 명령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게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데, 아까 제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뭐 체한 것도 얘기하고 배 아픈 것도 얘기했고 그런 간단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이거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뭐 믿지 않으셔도 되고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뿐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뭐 한쪽 귀로 듣고 흘리셔도 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좀 큰 경험이었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안과를 갔는데 그냥 눈이 좀 뻐근해가지고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보시더니 녹내장이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녹내장이라는 게 참고로 뭐냐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위험할 수 있는 병이에요. 점점 시력이 감퇴되는 거거든요. 이게 거의 선천적인 거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에는 좀 그러니까 원래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걸리시는데 요즘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야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가시거리는 약 8km입니다. 갑자기 아이폰 시리가 켜졌어요. 시야를 잘못 알아들었나? 어쨌든 그 꾸준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눈의 압력이라고 해야 되나? 압력? 눈의 압력이 높아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뭐 헬스도 하면 안 되고 눈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고 또 약을 맨날 넣어줘야 되고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지 시력은 다시 좋아지지 않으니까 떨어지는 걸 방지하는 거죠. 어쨌든 좀 관리를 못하면 위험한 그런 병이라서 저는 그거를 이제 의심이 된다라고 해서 그 동네 병원에서 정밀 촬영을 했는데 의심이 되니까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었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예약을 해가지고 대학병원 가기 전에 조금 더 큰 병원을 갔어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은 아닌데 되게 유명한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도 의심이 된다고 정밀검사를 받자고. 그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대학병원이 좀 더 이제 크니까 대학병원을 가가지고 검사를 이제 받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의심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90%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물론 정밀 검사를 받아야 안다라고 말씀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검사도 한번 이제 받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한 달 정도 뒤에 또 가봐야 되는 거라서 그 한 달 동안 되게 우울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법칙을 알고 있었고 이미 짜잘한 병들에게는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때부터 훈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훈련을 했던 게 이 몸이 내가 아니고 그냥 자동차 같은 존재이고, 그리고 지금 참고로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은 치유가 되는 과정은 사실 상세하게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냥 고통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이제 몸과 나를 따로 생각해라라는 관점이 많았잖아요. 물론 책을 다 읽으시면은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제가 이 책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비슷한 그런 뭐 마음 공부 책들을 보면서 배운 것들을 적용을 해봤어요. 일단 여기서 배운 것처럼 몸은 내가 아니니까 어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어떤 치유를 시작을 한 거죠. 그냥 눈이 좀 안 좋은 거구나. 눈이 알아서 좋아질 수 있게 내가 뭔가 이렇게 눈이 좋아지는 상상도 해보고, 거기서부터 최대한 이제 고통에서 멀리 벗어나려고 했죠. 왜냐면 너무 거기에 집중하면 그 병이 커질 거라고 많은 분들이 말을 하시니까, 이런 책들에서.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좀 내려놓는 거였어요. 아까 여기서도 잠깐 나왔죠. 이게 풀어놓는 거. 뭔가 그냥 내가 이 몸이라는 어떤 고정관념, 내 몸은 완전하지 않고 병들어 있다라는 고정관념. 아까 전에 여기서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몸이 아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이 아프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벗어나려고 한 거예요. 내 눈은 멀쩡해. 내 눈은 완벽해. 그거 자체로 완벽하고 녹내장일지언정 이것은 나을 수 있고, 그리고 낫고 있고 좋아지고 있어. 그리고 녹내장일지라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려놓은 거죠. 그게 뭐 신의 뜻이라면, 뭐 신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그게 이 세상이 점철해 놓은 나의 운명이라면 좋아, 받아들이겠어 라는 식으로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정말 신기한 게,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녹내장이 아니라고, 그 눈에 색소 침착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는데,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원래 녹내장이 아니네. 원래 그거 색소 침착인데 그걸 가지고 뭐 잘못 판단을 한 거 가지고 그게 뭐 네가 이런 마음 공부를 했다고 해서, 네가 그런 훈련을 했다고 해서 그게 나은 게 아닐걸?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쵸? 그게 사실일 수 있고요. 그쵸? 뭐 정답은 모르죠.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근데 이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 뭔가 뭐지? 이런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런 어떤 큰 병을 진단받기 전에 짜잘한 것도 경험을 했었고, 막 또 많아요. 막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많이 아파가지고 뭐 입에 뭔가 약간 종기 같은 게 났는데 병원에서 이거는 좀 까다로운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서, 그때도 이런 뭔가 나만의 치유 방법으로 노력을 하니까 내려놓고 풀어놓고 나는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훈련을 했더니 갑자기 의사도 놀랐었어요. 그때 그 동네 의사가 이거 치료해 주시면서 그 수술 안 해도 되겠다고, 갑자기 이거 되게 빨리 낫고 있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셔가지고.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말을 믿지 않으셔도 된다고. 아니면 그냥 원래 그런 운명이었나 보네라고 편하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해봤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방법이 없어요. 내가 직접 경험해보는 수밖에. 아니면 이런 걸 그냥 믿지 않고 현실대로 사시던지. 저는 그게 나쁘다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삶을 여태까지 살아왔었지만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런 책을 만나고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공부, 자기계발서, 뭐 영적인 것이든 뭐 종교인 것이든 뭐 동양철학, 인문학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느껴요. 뭔가 나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의 힘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의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오늘 이 깨달음 그리고 지혜에서 배운 내용은 뭐죠? 치유에 대한 거. 몸과 마음을 치유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몸이 아니고 나는 마음이 아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내가 조정할 수 있다. 내가 그 마음을 나쁘게 먹었고 아프게 먹었기 때문에 그 병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좀 뒤바꿔 보는 거죠. 좋은 쪽으로. 그리고 한층 떨어져서 마치 영화를 보듯 게임을 하듯 떨어져서 그걸 지켜보기만 하면 일이 잘 풀리고 몸이 낫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레스터 레븐슨은 말하고 있고, 레스터 레븐슨도 그런 방식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을 때 스스로 집에서 치료를 해서 오랫동안 살아남았고 이런 표현 좀 그런데 또 제자들도 많은 어떤 영감을 받았고, 네,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직접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을 시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왜 영상으로 만들겠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경험했으니까, 너무 좋은 거는 나누고 싶으니까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몸이 아프시거나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자신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잘 될 겁니다. 좋은 쪽으로 흘러갈 거고요. 그래서 이 책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드릴 수 있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세요. 안녕.